자, 감사합니다. 함께 건강논문장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기능사 사회 시험 본 것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 전에 문제 많이 보는 게 장땡입니다. 이거 뭐 얼렁얼렁 많이 풀어보면 장땡이거든요. 가다가 어디 차 타고 갈 때라든가 출퇴근할 때 이렇게 한번 보면 좋죠, 이거요. 그런 용도로 만들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 1번 종자 전염병 병균 검정 방법이 아닌 것은 한천 배지 검정 맞고 여가지 배양 검정 맞고 생물학적 검정 맞고 순도 검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2번 육성한 품종을 세대별로 유지하면서 증식 보급하는 4단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본식물은 육종가에 의해 생산된 종자이다. 맞고, 두 번째 원문종은 복급 종자의 생산을 위해 증식하는 종자이다. 이게 틀리다고 합니다. 원문종은 기본식물에서 유래된 종자라고 합니다. 원종은 원원종에서 생산된 종자이다. 맞고, 보급종은 원종에서 생산되는 종자이다. 맞고, 3번 다음 중 옥수수 종자의 저온 피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온에 접한 기간, 온도, 이것도 맞고, 종자의 수분 함량, 옥수수 포엽의 보호 정도, 미치는 요인은 저온 피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자의 수분 함량이라고 합니다. 종자의 수분 함량.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종자의 수분 함량. 자, 4번. 다음 중 벼 또는 보리의 종자 전염하는 병균이 아닌 것은 도열깨병은 맞고, 모잘록병 아니고, 가시무늬병 맞고, 붉은 곰팡이병 맞고, 여기서 모잘록병은 어린 묘에 많이 발생하여 물이나 토양으로 전염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5번. 발화 검사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불발화 종자 맞는 거고, 발화 정지 종자가 틀리다고 합니다. 비정상 발화 종자 맞고, 정상 발화 종자. 발화 검사 결과는 정상묘, 비정상묘, 불발화 종자 등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나번 아니고요, 아까. 자. 6번 종자 전염병 방제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병종자 파종 맞고, 저항성 품종 선택 맞고, 종자 소독 맞고, 이병성 품종 선택 이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종자 전염병은 이병식물 조직, 병균 오염 토양, 이병, 잡초, 다른 작물 등이 제1차 전염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화분관이 자라 주공을 통해 배낭 속으로 들어가 극핵과 난핵과 결합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 8번. 생리적으로 성숙하였지만 형태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모조로부터 종자가 떨어져 차츰 분화한 다음 완전한 형태의 종자로 성숙하는 것은 8번의 후숙이라고 합니다. 후숙. 9번 종자 전염병의 수확 후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 1번 소각 처리,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감염 종자나 이물질의 분리 맞고, 화학제에 의한 종자의 표시 소독 맞고, 유기물에 항생제를 혼합하는 방법 맞고, 소각 처리가 틀리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거 보시고요. 10번 종자 소독의 장점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자, 이것은 처리 약제에 특별한 색소 첨가, 요게 가장 먼 거고, 다음에 맞는 것은 종자 오염균의 피해 방지, 이것도 맞고, 발화 전후의 해충 및 토양 미생물에 의한
피해 경감 맞고 육무에 대한 병균이나 해충의 피해로부터 침투 보호 작용 맞고. 자, 11번 종자 보증을 위한 종자 검사 항목으로 틀린 것은 가번 품질의 구별성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종자의 발화율, 종자의 순도, 종자의 건전도 이게 맞고. 자, 연구 이렇게 보면 보증을 받을 종자는 순도, 발화율, 전염병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품종 검사를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종자의 형태적 조사, 특성 조사 그것도 맞고, 전생육 검사 맞고, 육묘의 형태적 특성 조사 맞고, 테트라졸리움 검사 이게 테트라졸리움 검사가 아니랍니다. 품종 검사 종류에는 종자의 특성 조사, 유모의 특성 조사, 전생육 검사, 자외선 검사, 화학적 검사, 전기 영동 검사, 크로마토그래피 검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13번 다음 중 일반적인 쌀알의 외형적인 발달 과정으로 옳은 것은 이건 길이 다음에 너비, 두께 이런 순서로 된다고 합니다. 14번 종자의 유전적 태화 원인이 아닌 것은 자연교잡, 돌연변이, 이형 유전자의 분리 이건 원인이 되고 기상적 요인이 아니랍니다. 기상적 요인. 다시 한번 자연교잡, 돌연변이, 이형 유전자의 분리 이건 맞고 기상적 요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15번 다음 중 벼 종자가 저온에서 발화하지 못하는 경우의 휴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 이건 타발 휴면. 자, 15번. 자, 15번까지 했고, 자, 16번. 종자 발화에 미치는 온도가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높은 발화율을 보일 수 있는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최적 온도입니다. 최적 온도. 17번. 발화 시 배축이 신장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배 위에서 봤는데 다음 중 이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옥수수 종자는 발화 중 배유의 건물중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맞고. 옥수수 발화 중 배축의 건물중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맞고. 발화 중 배유 중의 전질소와 불용성의 단백질이 감소하였다. 맞고. 동부의 자엽의 건물중이 증가하였다. 이게 틀리다고 합니다. 감소한다고 합니다. 18번 작물의 생산력이 저하되고 품질이 나빠지는 종자의 태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가수분해 효소의 불활성. 요건 아니랍니다. 라고 효소의 분해와 불활성 맞고, 저장양분의 고갈 맞고, 준의 침입 맞고. 자, 연구 보면 가수분해 효소의 형성과 활성화는 종자의 태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분해 효소의 불활성 이게 틀린 겁니다. 19번 동일 품종 내에서 유전적 형질이 그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개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형주라고 합니다. 이형주. 자, 20번은 종자의 형태에서 외형이 나타나는 특수기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길어가지고 요거만 좀 보겠습니다. 우류는 종자의 옆에 생긴 주름이다. 종피와 다른 색을 띠며 가는 선이나 또는 홈을 이룬 것을 봉선이라 한다. 요건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어떤 품종이 우수하기는 하지만 한두 가지 형질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 품종에 특수한 유전 인자를 옮겨주기에 알맞은 육종 방법은 요교잡 육종법. 답은 22번 품종 교체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농업인구의 정체 틀리고 재배 방식의 변화 맞고 병해충 발생의 증가 맞고 농업용 간척지의 개발 맞고. 23번 최종 재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자기 불화합성은 양파, 옥수수, 당근, 고추 등의
F1 체중에 활용되고 있다. 이게 틀리답니다. 자기 불화합성의 이용은 배추, 양배추, 무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위에서 얘기한 양파, 옥수수, 당근, 고추 등은 웅성불임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웅성불임성을. 아까 자가불입성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자, 맞는 거. 타식성 작물은 격리 재배하는 것이 좋다. 맞고. 타식성 작물의 방임수분 품종은 선발과 최종 조작의 경우 어느 정도 잡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고. 자식성 작물은 자연 교배에 의한 품종 대화 위험이 적어 비교적 용이하다. 맞고. 자, 24번. 연양멍식을 하는 작물에 주로 이용되는 조합 능력 검정 방법은 다교배 검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교배 검정 방법. 내용은 참고하시고 이거요. 25번. 이것은 기존에 출제됐습니다. 상반기에 출제됐습니다. 일반적인 자연 환경에서 수박의 인공 교배의 가장 적당한 시간은 오전 8시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중에서. 자, 수박은 자홍, 이화, 채소로 단의 결과가 어려우므로 아침 일찍 인공 수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번. 배낭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낭세포는 성숙분열로 4개의 세포가 되며 이 중 3개는 태화된다. 배낭 속의 핵수는 총 6개다. 6개가 아니라 배낭 속 핵수는 8개라고 합니다. 8개. 알세포 하나, 조세포 2개, 극세포, 극핵 2개, 반족세포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낭 중앙에 2개의 극핵이 있다. 맞는 얘기. 주공 근처에 1개의 난핵세포가 있다. 맞고. 27번. 단일 저항성 품종의 확대 재배에 따른 위험성을 일으키는 용어는 답은 유전적 취약성. 단일 저항 품목의 확대 재배에 따른 위험성을 일컫는 용어는 유전적 취약성. 28번. 다음 중 육종 연한 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육종 방법은 약배 약육종법이라고 합니다. 약배 약육종법. 자, 29번. F1 종자를 생산하는 방법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세포질 웅성 불임을 이용한다. 맞는 얘기. 자가 불합성을 이용한다. 맞는 얘기. 인공 교배를 한다. 오케이. 코리친을 처리한다. 이게 틀리다고 합니다. 일대 잡종 종자의 양산에는 잡종 강세, 웅성불임성, 자기 불합성 등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번. 유전적 원인에 의한 불임성이 아닌 것은 웅성불임성, 자성불임성, 배우자 불임성. 이건 맞는 거고 순환적 불임성이 틀리다고 합니다. 순환적 불임성은 재배 환경 조건을 계산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불임성이다. 자, 31번. 벼와 밀의 녹색혁명에 가장 크게 기여한 재배적 특성은 내도복성이라고 합니다. 내도복성. 내충성, 내습성 있는데 내도복성. 내도복성은 바람이라든가 비에 넘어지지 않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32번. 자기 불화합성을 이용하여 F1을 최종하는 작물은 F1은 일대 잡종. 최종하는 작물은 이건 배추입니다. 배추. 자기 불화합성을 이용하여 잡종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무, 배추 등의 일대 잡종 종자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3. 연관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일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의 일군이며 생물에는 반수 염색체와 같은 수의 연관군이 있다. 이게 맞는 답이랍니다. 이게 33번까지 했습니다. 자, 34번 하겠습니다. 채소포 분열 전기에 일어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방추사가 나타난다. 이게 아니랍니다. 각 염색체는 2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진다. 맞는 얘기고 전기가 끝날 때가 되면 인과 핵이 사라진다. 맞는 얘기고 염색체가 꼬여짐으로 해서 염색체의 형태가 뚜렷이 보인다.
다 맞는 얘기. 아까 방주사가 나타난다가 틀린답니다.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양극에서 방주사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중기라고 합니다. 전기는 아니고요. 35번. 반수체 식물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화분 배양이라고 합니다. 화분 배양. 36번. 형질을 종자 상태, 생육 초기 또는 잡종 초기 세대에 검정하는 조기 검정을 통해 육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조기 검정 또는 그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 거. 세대 단축을 이용한 검정, 화분잎 및 종자 검정, 유식물 검정, 이건 맞는 거고, 포장 생산력 검정, 이게 틀리답니다. 자, 37번. 어떤 객체를 자식하여 얻은 표현형의 분리비가 9대 3대 3대 1이라면 그 객체는 이것은 양성 잡종이라고 합니다. 양성 잡종. 자, 38번. 동질 배수체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세포와 기관이 거대화된다. 맞는 얘기. 종자가 크다. 맞는 얘기. 꽃이 크다. 맞는 얘기. 종실 임성이 높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종실 임성이 저하된다고 되어 있답니다. 자, 39번. 집단 육중법의 이점이 아닌 것은 잡종 집단이 취급 이용에 맞는 얘기. 분리 세대에 의해서 많이 개체 전 개용이 말이 좀 이상하네. 그것도 맞는 얘기를 합니다. 자연 선택을 유리하게 이용. 맞는 얘기고요. 육종 연합 단축. 이게 틀리답니다. 40번. 가 내지 다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했던 형질을 고정시키는 품종. 이건 재래 품종이고, 외국에서 새로운 형질을 들여온 품종. 이건 도입 품종. 육종을 통해 새로운 형질을 나타내는 품종. 이건 육성 품종. 41번. 주로 논에서 발생하는 잡초는 알방동산이, 강아지풀, 발행이, 쇠비름. 이건 알방동산이 이거고요. 42번. 봄철에 흙이 건조할 때 보리밥기를 해주는 이유가 아닌 것은 쓰러짐을 막아준다. 맞는 얘기. 생육을 억제시켜준다. 분열을 촉진시켜준다. 맞는 얘기고요. 뿌리 발달을 억제시켜준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종 시기가 3월에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파종하는 콩가작물은 이건 만두입니다. 만두는 중부지방에서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합니다. 일찍 합니다. 자, 44번. 수확한 작물을 예냉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은 병충해 방지에 또 아니고 저장 및 수송 중 부패 방지라고 합니다. 저장 및 수송 중 부패 방지. 예냉하는 거. 45번. 광합성 효율이 좋은 C4 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벼, 보리, 고구마, 옥수수 중에도 옥수수입니다. 자, C4는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는 C4고 벼, 보리, 콩, 사탕무, 감자, 고구마는 C3. 46. 다음 중 맹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맹류의 꽃은 모두 안껍질과 겉껍질에 쌓여있다. 맞는 얘기. 한 개의 암술과 4개의 수술 및 두 쌍의 비늘 껍질로 되어 있다. 틀린 얘기입니다. 맹류는 한 개의 암술과 3개의 수술입니다. 맹류는 씨를 뿌린 후 8 내지 10일이 지나면 발아하며 본장이 2장이 2장이 될 때까지 아가 생기라 한다. 맞는 얘기. 맹류의 파성은 춘파형, 추파형, 양절형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7번. 야외에서 자란 식물보다 온실에서 자란 식물이 우절하기 쉬운 것은 유리나 플라스틱 필름의 어떤 광선을 잘 투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건 청색광입니다. 봄에 싹이 터서 겨울에 왕성하게 자라고 늦여름에 씨가 맺히며 서리가 오면 죽는 한해살이 잡초는 이건 쑥, 메밀, 냉이인데 명화주입니다. 명화주는 1년생이고 쑥과 맺고 단년생, 냉이는 월년생, 2년생인 잡초라고 합니다. 자, 49번. 농업 노동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농작업의 기계와 맞는 얘기, 농작업의 공동화도 맞고 비료와 농약 사용의 억제, 이게 틀립니다. 생산 및 저장 시설의 자동화 맞는 얘기고요. 자, 50번. 다음 중 주로 잎을 관상하는 것은 밭꽃, 나팔꽃, 백화, 히아시스, 소철, 고무나무, 장미, 동백이 있는데 소철 고무나무입니다. 이거. 51번. 공기 중의 온 농도가 보통 380 ppm 정도이면 식물이 광합성 작용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질소, 산소, 헬륨, 이산화탄소입니다. 52번.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작물은 채소, 과소, 화의 공류 중에서 공류입니다. 54번. 벼가 늦게 수확하거나 건조 중에 비에 젖으면 많이 발생하는 쌀의 종류는 금간쌀이라고 합니다. 금이간쌀. 자, 54번. 벼의 기계 이양묘를 육묘할 때 묘판 흙에 pH가 5.6 이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가? 이것은 모잘록병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모잘록병.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우짤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잘록병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자, 55번. 태풍이나 침수 후에 발생하기 쉬운 벼의 병은 도열병, 바이러스병, 입질무늬병, 흰잎 입마리병인데 흰잎 입마리병이라고 합니다. 56번. 다음 중 적산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메밀, 아마, 조, 벼 만생종이라고 합니다. 조 중에서. 57번. 수분수로 이용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복숭아 품종은 뭐냐? 수분수로 이용하기에 뭐 백미조생, 백봉, 유명, 장원 황도라고 합니다. 58. 벼의 수확적 기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수 며칠인가? 이건 40에서 45일입니다. 59. 다음 중 식용작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벼, 보리, 옥수수, 참깨 중에서 참깨입니다. 60번. 상록과수에 속하는 것은 비파, 호두, 매실, 참다래 중에서 비파입니다. 감귤, 비파 등은 상록과수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